안녕하세요.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청소년들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국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발표자 이현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저희 영상에 등장한 인터뷰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색으로 표현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여러분들 각자 자신만의 개성대로 노란색, 흰색, 보라색 등 여러 가지 색깔이 있겠지만 발표자의 색깔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색깔은 초록색입니다. 저의 색깔이 초록색인 이유는 물론 초록색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인 것도 있지만 초록색은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와 격한 감정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며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초록색처럼 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발표에서도 초록색처럼 차분한 마음으로 조리 있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정식적으로 시작함에 있어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챕터 1부터 챕터 3로 나누어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챕터는 영상 분석으로 영상 제작 과정 및 목적 소개, 영상의 등장인물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의 키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챕터는 영상과 상담이론의 조화로 이 챕터에서는 영상에 담아내려고 했던 상담이론의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파트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인간중심 이론과의 접목, 청소년 상담론 중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과 연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에 교육철학, 인지학과의 접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챕터는 발표 마무리로 소감 및 피드백과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영상 분석으로 영상 제작 과정 및 목적 소개, 영상 등장인물 소개, 영상의 키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제작 과정 및 목적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의 제작함에 있어 얻은 모티브는 바로 인간과 로봇 간의 비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과 로봇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인간에게는 감정이 있지만 로봇에게는 감정이 없다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의 시점에서 요즘 청소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첫 번째로 입시로 이어지는 진로 및 학업 문제, 친구와 같은 대인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 겪는 가족 갈등 문제 등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들과 앞에서 이야기한 로봇과 인간 간의 차이점을 연관지어 청소년이 갈등으로 인해 감정을 잃고 로봇이 된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상에서는 감정만이 아닌 자아의 개념도 첨가하여 청소년들이 자아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저희 영상의 목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상감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상담 프로그램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청소년기의 자아 형성은 삶에 거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상기하여 영상을 제작하였고, 따라서 청소년기 긍정적 자아 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영상에 담아내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상 등장인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공 나자라는 인물로 소심하지만 감성적이며 학교 생활에 겉도는 모습으로 학업이 부진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때문에 점점 자신의 자아를 잃어가고 감정도 잃어가면서 자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지만 상담사를 만난 후 자아를 발견하면서 자신의 변화를 계기로 주변 친구들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로 학생 A, 기말파란 학생으로 처음으로 로봇으로 등장한 학생으로 시에 대한 분석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논리적이고 기계적으로 나열합니다. 로봇처럼 행동하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주인공의 인도로 상담소에 방문하게 되면서 자신의 자아를 찾고 감정도 찾으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국어 선생님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는 고등학교, 대학 입시 과정에 몰두하고 있는 인물로 과정보다 성과를 중시하며 냉정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주인공의 시에 대한 감성보다는 시의 분석을 중시하는 모습으로부터 학습의 목적이 높은 성적이라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결과론적 지향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학생들을 성적으로 차별하고 자신도 점점 감정을 잃어가고 객관적인 것만 보게 되면서 로봇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아의 어머니, 주인공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포지션이 서툴러서 주인공의 꿈과 흥미, 재능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성적만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면에서 국어 선생님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또한 지배적이고 강압적이며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부모의 특징으로 인해 점점 감정을 잃어가고 성적만을 중시하는 로봇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사는 주인공이 자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무조건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 진실성이라는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기법을 적용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주인공의 자아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상의 키포인트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면 중간에 상담사를 만나고 상담사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바로 전지의 나의 전신 그리기 활동입니다. 다음 활동은 밑에 있는 순서로 진행되며 저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때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상담사 앞에서 진행한 건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전신 그리기 활동을 한 것을 옆에 있는 사진처럼 저는 아니지만 제 친구가 촬영한 사진이지만 보시면 자신의 전지에 그린 그런 사진들을 앞에서 친구들에게 자신의 전신을 소개하면서 저의 꿈과 목표 그런 것들을 더 집중하게 되었고 저의 장점, 단점 그리고 저의 모습을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의 자아의 개념에 더욱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런 개념들 그리고 저의 사명을 세우는 것으로부터 저의 자아에 대한 그런 생긴 틀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과 상담 이론의 조화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중심 상담 이론과의 접목, 그리고 청소년 상담론 중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과 연관, 그리고 그 외에 교육 철학, 인지학과 접목지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중심 상담 이론과의 접목에서는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강조하는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으로 성장을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경험에 개방적이며 제약 없이 자유롭고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도전할 수 있는 또한 실존적 삶, 즉 매순간에 충실히 삶을 영위하는 것, 창조적이며 현실을 왜곡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저는 이러한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이 곧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의 자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확립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자아가 처음에는 엄청 경험에 개방적인 것보다 어려움에 직면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고 후반에는 나중에 상담사를 만나면서 경험에 개방적이게 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도전할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 즉 자아를 확립한 인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저희 영상의 연출 기법이었고 이것은 내담자의 자기 개념과 유기체적 경험 간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그가 느끼는 자아에 대한 위험과 그것을 방어하려는 방어 기제를 해체함으로써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진실성,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라는 세 가지 상담 기법을 상담사에게 적용하여 이 세 가지 태도를 바탕으로 내담자와 깊이 있는 관계를 구축하며 특히나 자기 실현 가능 경향성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인간적인 상담의 모토인 것처럼 저희 영상 또한 자기 실현 가능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초점으로 두었습니다. 나자라는 주인공은
긍정적 존중의 욕구를 통해서 가치 조건화라는 갈등도 겪게 되고 환경적 요인의 갈등, 내재와 문제 행동의 갈등 등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는 인간중심 상담이론의 치료적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상담 관계 속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 이해와 자신의 문제 파악, 그리고 자신의 현실에 대한 왜곡된 지각을 수정. 저희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등장하는 국어 선생님이 김알파 학생과 그리고 나자 학생을 비교하는 모습에서 나자 학생이 윤동주의 서시를 자신의 느낀 바를 얘기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나중에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의견에 대한 확립을 가지게 되면서 그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서 나자 자신의 내면 세계 이해와 자신의 문제 파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적 경험과 자기 개념 간의 조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내담자는 자신의 능력과 개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기 실현의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영상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나자가 상담사와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예술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면서 그 예술적인 측면에서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에서는 칼 로저스의 누구나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명언을 바탕으로 저희 영상에서 나자가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청소년 상담론 중 청소년기 발달적 특징과 연관되었는데요. 저는 이 마르시아의 자아정체감 수준 4단계를 보았습니다. 자아정체감 수준 4단계는 자아정체감 성취, 자아정체감 유예, 자아정체감 유실, 자아정체감 혼미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수준 단계들은 위기와 관여에 따라 4가지 수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아정체감 성취는 위기의 경험이 있고 관여도 있는 것으로 진로와 가치관 등 자신에 대해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자아정체감 유예 상태는 위기의 경험은 있지만 관여가 없는 상태로 자신의 정체감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상태이고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과도기적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자아정체감 유지 상태는 위기의 경험은 없지만 관여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사회에 의해 의사결정을 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아정체감 혼미 단계는 위기의 경험은 없고 관여도 없는 상태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정하는 상태이고 자신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나 저희 영상에 담은 나자라는 학생은 이 4가지 수준의 단계 중 자아정체감 유지 단계에 속합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틀에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나자가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때문에 청소년기 자아정체감 발달을 위해서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에서 청소년들 스스로 위기와 관여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체계와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체계에서 밀려난 학생들 또한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상담의 접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그 외의 교육철학 인지학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학이란 루돌프 슈타이너가 창시한 철학으로 인지학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 본질에 대한 인식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바로 인지학은 오직 직관으로만 보이는 인간 특유의 자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로소 인간은 영혼의 세계를 인식하고 보다 높은 차원의 모습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직 직관으로 보이만 보이는 인간 특유의 자아, 인지학에서는 자아를 오로지 직관으로만 보이는 인간 특유의 것으로 보았고 독립성과 자기의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본질 구성 요소로 보았습니다. 자아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 자신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실천은 인지학에서 교육실천은 사람이 성장해가면서 단계별로 무엇을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가 하는 인간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학의 중점은 자신의 행위에서 임의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학의 개념입니다. 인지학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인간 본질에 대한 지식인 것처럼 인지학에서는 자아를 중심적으로 다루었고 저는 이러한 철학을 저희 영상에 담게 되었습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하기 연구 단계는 첫 번째 단계로 살아있는 것의 영역 안에서의 과정을 다루는 것, 두 번째 단계로 영혼적 영역 안에서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 세 번째로 인간 안에 있는 개성적인 정신을 파악하는 것, 이것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단계를 통해서 인지학은 우리 자신의 자아를 찾고 강하게 하는 작업에 좋습니다. 인지학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되찾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지학의 자아 개념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인지학이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진은 독일에 있는 발도르프 학교로 인지학의 창시자 슈타이너가 만든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저는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저희 영상들에 대해서 소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영상에 담고 싶은 내용은 많았지만 담지 못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주인공 자아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런 모습을 담지 못한 것, 또한 나 자아가 점점 로봇으로 변하고 있는 것, 그런 장면들을 영상에 표현하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장점으로는 저희 영상에 나 자아가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그런 영상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 공개해드리고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돌프 슈타이너의 명언을 보여드리며 발표를 정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